자, 이번 주제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억지 용어 대 무조건 비판. 이거 둘 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별로 아닙니까 이거요? 억지 옹호인데 좀 말이 되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했다는 거고, 비판을 하는데 이건 무조건 비판인 거예요. 가려가면서 비판이 아니고. 이게 오늘 동시에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막무가내 경쟁을 하는 건가? 이런 제목입니다. 짐작하실 거예요. 오늘 정치 뉴스를 좀 챙겨보신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요. 자, 그럼요. 먼저 이 억지 옹호로 보이는 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글 원문에 보면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영문에서 해석 영어 번역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게 번역이 됐지만 그러니까 일본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영어 텍스트가 아니라 한글어 인터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글 논점은 그 워싱턴 포스트의 오역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정제되지 못한 발언이냐. 저는 번역 과정에서 이 오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라는 이 주어가 이 해석에서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해석에 있어서 좀 그 빠진 부분을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다시 또 그 반일 감정을 자극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어가 좀 빠지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앞뒤 문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주어가 빠져서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충분히 이거 문맥상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자,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에 앞서서 미국 언론이죠.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일본과 관련된 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는 그게 한글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영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오역이 있었다. 그리고 주어가 빠졌다. 그 주어는 일본으로 보인다. 이거였잖아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했다고 한 발언을 인터뷰 내에서 이 말을 소개했어요. 이거예요.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앞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던 설명에 따른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는 거는 일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주어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거 한글이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거 뭔가 오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 이거는 언론 쪽에서 뭔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런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실제 인터뷰를 했던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이렇게 올립니다. 입장을. 실제 녹취를 올린 거예요. 다시 한번 오디오 확인해 봤다 그러면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고 하는 이거는 여기까지는 같아요. 주어가 나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두 분 영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저 설명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전재수 의원님, 박정화 의원님 나오고 계신데 미리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하시기 전에 한날에 느낌을 좀 어떤 생각을 적어주시라고. 먼저 박정화 의원님은 뭘 쓰신 거예요? 뭐 기호입니까? 파입니까? 뭡니까? 일단 쓰신 거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요즘 왜 젊은 친구들 이렇게 우는 거 표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드릴 말씀이 없고 참 답답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신저 할 때 이렇게 쓰는 표현 약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할 때 쓰는 표현. 근데 우는 거 표시에 제곱을 붙였어요. 하나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실은 이게 대변인이라는 업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업무고, 그다음에 공당의 대변인, 특히나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돼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아무리 급할 때라도. 그래서 정확한 실제 상황을 모든 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께 좀 알려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유상겸 수석 대변인이 좀 급했던 것 아닌가. 그러면은 이 인터뷰의 국문 전문을 확인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건가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뭐 가볍게 확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확인을 하면서
그 저게 주어가 과연 일본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표현하셨던 전은인지를 좀 더 압박하면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그 가볍게 지나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울었고요. 제곱은. 두 번째는 제가 직전까지 사실은 지금 유상범 대변인 하고 계시는 수석 대변인 업무를 했었습니다. 예. 직전에도 대변인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유상범 의원님이 바로 제 옆 지역에 있는 선배 의원이시고 한데 이 무거운 큰 짐을 맡겨드리고 제가 이런 상황을 접하고 있어서 또 한 번 우는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울음에 제곱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더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대통령실을 좀 압박해서 모든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께 좀 알렸어야 되는데 너무 말씀을 빨리 했다는 의미 하나. 그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요즘에 여야가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까 대변인 업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게 대통령이라고 전은이라고 있어도 사실은 대통령이 원래부터 그런 뜻의 말씀을 좀 하셨으니까 그거를 옹호하고 붙여드리는 논리를 붙였으면은 뭐 차라리 낫을지 않을까? 이 격돌은 있었겠지만 차라리 나았을 텐데 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바로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저 반박이 나오는 바람에 모양이 많이 구겨진 상황이 근데 앞서서 나온 영상 중에 설마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런 취지 설명까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확인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언제까지 우리 한일 관계가 이렇게 갈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뭐 1500년 이상 된 역사에서 한 50년 동안 있었던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을 가지고 마냥 그게 발목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좀 더 승화시켜 나가자는 게 대통령 뜻이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좀 더 시원하게 그리고 마음에 있는 사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없는 건 있지만 그래도 과거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1차 한 번, 그 다음에 일왕도 뭐 통속의 념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고 이후에 뭐 통절한 반성 뭐 있었으니까 그 정도는 좀 감안하고 좀 더 전향적인 일본 정부의 사과를 기대하면서 우리 한일 관계를 미래를 위해서 나가자라는 취지가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설명을 했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저기 이제 확인 안 한 상황에서 저렇게 나가서 뭐 대변인으로서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추가 설문 짧게 드리면 사실은 이 내용은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당에서도 어떤 입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의 여당의 대변인이면 이른바 그 인터뷰 당시에 배석을 했던 대통령실 관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락을 취해서 정확하게 어떤 말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영어로 옮겨진 건가를 설명을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생략된 겁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좀 더 여쭤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하게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기자분들 우리 앵커도 기자하셨지만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또 한 번 확인해보고 압박으로도 또 한 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생략된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앞서 저희가 봤습니다만 수단에서 교민들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미국을 가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마 원활한 그 정보 교신이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았나. 미국 방문 그 상황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처음에 이 얘기가 어제부터 사실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 공세를 하고 논란이 되니까 정확하게 이러한 표현 말을 한 겁니다 설명했는데 거기에는 주어가 없는 채로 먼저 내용이 좀 소개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모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야의 당대표들이 질문을 받고 또 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당에서 그 어제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으라 이런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그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가요. 당에서 했다고요? 예, 당 수석 대변인님께서 거기 이제 주어가 일본이라고 했는데 이게 저기 오늘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그게 이제 주어가 윤 대통령 본인이었다고 쭉 공개를 했거든요. 아니 그건 대통령이 발언이니까 대통령실에다 물어봐야지 우리 당에다 물어보세요. 야당에서는 이제 그 주어 논란 가지고 계속 공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표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께서 한 발언의 내용을 당 대표가 설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 비서실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당에서 주어가 일본이라고 했다 보니까요. 안보 관련해서 당연히 초당적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국민을 존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국민을 독해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국제망신하고 느끼표까지 찍으셨어요. 쓰셨는데 뭐 이 설명과 함께 제가 질문을 뭐 같이 드릴게요. 일단 왜 이렇게 결과 잘못된 옹호를 한 셈이 됐어요, 지금 이 국민의힘 내에서 의원들이. 그리고 왜 이런 잘못된 옹호가 나왔을까라는 거 하고, 그리고 만약에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이 녹취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국제 망신이라고 써놨는데요. 100년 전에 일본이 한 일을 가지고 말하자면 일본을 향해서 무릎 꿇으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이 내용이지 그렇게 얘기한 않습니까? 겁니다. 이 내용이죠.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일단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빈곤한 역사 인식이죠. 굉장히 빈곤한 역사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여전히 독도는 자기네 땅이고 강제징용도 없었고 불법적인 한반도 점령을 통한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식민 지배 치하에 조선 사람들을 전쟁터로 끌고 다니고 위안부로 끌고 다니고 탄광으로 끌고 다니고 전쟁 범죄자들을 모셔놓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국회의원들 내각 90명이 몰려다니면서 뭐 또 총리는 공물까지 바치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빈곤한 역사인식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경거망동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말하자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의 MBC 국내 언론과 말하자면 뭐 싸움을 벌린 적이 있죠. 국내 망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또 오역을 했다. 또 이쪽 워싱턴 포스트 탓을 하다가 결국은 인터뷰를 진행했던 담당 기자가 말하자면 원문을 공개를 해버리고 난 뒤에 이게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국제 망신이죠. 정말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이요. 이 빈곤한 역사 인식은 넘어서서 뭔 문제만 생기면은 언론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을 하더니 이제는 외국 언론 탓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언론과 야당이 뭔가 비판하고 지적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먼저 그러고 난 뒤에 조곤조곤 상세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야당과 언론이 비판을 하니까 그냥 대통령 감싸기에 현안이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일단 감싸고 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더 말하자면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야당 탓, 언론 탓, 과거 탓, 전 정부 탓 이거 할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언론에 설명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겠습니까? 저는 집권 여당의 태도도 문제고 대통령의 빈곤한 역사인식도 문제다. 그리고 이것이 결합돼 가지고 말하자면 한미정상회담 이렇게 중요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엉뚱한 곳에 지금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뭐 어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고 이제 정리가 됐어요. 내용은 뭐 원문 공개가 되니까 그게 뭐 주어가 분명히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정리가 된 상황인데 지금부터는요. 네 분 패널 분들 모시고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그중에서도 일본에 대해 언급한 부분 내용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이요. 요거 좀 몇 장으로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 일본과의 관계 개선 최근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정상회담 됐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유럽 상황을 약간 비교를 하죠.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을 했던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 유럽 봐라. 싸울 땐 싸웠지만 그 이후에는 손을 잡는다. 이걸 강조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의 대목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어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된 거죠, 지금요. 하나 더 봅니다. 자,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득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미경 전 의원님, 일단 궁금한 게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일본과의 협력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당에서도 그러고 우리 안보, 일본과의 협력이 우리 안보와 그렇게 중요하게 직결되는 상황입니까? 이건 어떻게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안보와 직결되죠. 어떤 측면에서 그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은 멀리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곳이 지금 우리의 우방은 사실은 그 중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방은 일본인 거는 다 거의 동의하시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후방사 기지라고 하는데 유엔 기지요. 그럼 사실은 미군 기지예요. 미군 기지가 지금 어디 있어요? 대부분은 일본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네 곳에 다 있거든요. 일본에. 그러면 그 우리한테도 만약의 경우에 북한이 우리에게 침략을 하거나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제일 먼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지금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면. 그러면 한미일 공조는 너무나 중요하고 미국으로서는 계속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기지가 그곳에 있으니까요. 미군이 현재 거기에 주둔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결국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라고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면 요 인터뷰 내용의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불러오죠. 바로 이겁니다. 설득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충분히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요. 이것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아마 일본과의 관계 개선하는데 일본을 설득한 게 아니라 우리 국내를 설득했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충분히 설득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그 앞부분인데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00년 전의 유럽의 얘기. 그럼 100년 전 유럽의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들은 싸우고도 100년 전에 그런 일 가지고 싸우고도 지금도 손을 미래를 잡는다. 위해서 손을 잡는다. 그런 것처럼 일본과 우리는 그래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충분히 지금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그냥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걸로 이해해달라.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그냥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 문맥을 보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한 문장만 탁 빼가지고 하면 저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문장으로 보면은 더군다나 지금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비유를 하다 보니까. 대입법을 쓰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게 아닌가. 자, 이번에는 박원석 전 의원님께 똑같은 질문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일본과의 협력이 우리 안보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 부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설득을 충분히 했다라고 했다. 자, 어떤 게 설득의 모습으로 기억이 나는가? 이겁니다. 글쎄요. 저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물리적 거리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이를테면 전시작전권이 우리가 없습니다. 한미연합사에 있고 한미연합사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고 어쨌든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그동안에 이제 우리 안보를 대비해 왔는데 지금 이제 한미동맹을 넘어서서 특히 이제 대중국 견제라는 목적에서 한미일 간의 긴밀한 군사적 공조의 필요성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는 그게 절실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끊임없이 양국에 촉구했던 측면이 있는데 물론 이제 한일 관계 개선하고 또 한일 간에도 일정한 수준의 안보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부정하진 않지만 그것과 역사 문제를 이렇게 그냥 그 쟁점을 흐리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 협력의 문제는 안보 협력의 문제고 또 과거사 문제를 바로잡을 건 잡아야 될 문제인데 이걸 다 싸잡아가지고 과거는 없는 일로 치고 미래로만 나아가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하고 뭐가 다르냐 얘기하는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한일 외교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그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공식 문서에 담은 그것도 명확히 담은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문서였고
그리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어떤 한일 관계의 원칙을 밝혔던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예.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정부가 지켜왔던 원칙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원칙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이제 유럽 예를 드셨는데요. 예. 한 세기 전에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세계제 2차 대전입니다. 예. 그 2차 대전의 전범국이 독일과 일본이에요. 예. 근데 독일이 그 전범 국가로서 유럽에서 이웃 국가들한테 보였던 태도와 일본이 주변국들에 보이고 있는 태도가 너무나 다릅니다. 항상 비교가 되죠. 때문에 국제적으로 독일은 존중을 받고 과거사에 대해서 진실한 반성과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는 인정을 받는 거고 예. 일본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상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만 유독 이렇게 독일과 일본이 비교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예를 들어서 유럽은 저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일본과 그렇게 못 나가냐. 예. 일본이 독일처럼 그렇게 진심 어린 반성과 과거에 대한 단절을 한다면 왜 못 나갑니까? 안 하니까 못 나가는 거죠. 충분한 설득을 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누구를 설득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설득했습니까? 피해 당사자를 설득했습니까? 국회를 설득했습니까? 그렇다고 일본을 설득했습니까?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사실은 1998년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뭐 일본 의회에서 한 연설인데 이와 관련된 어떤 설명을 좀 꺼냈거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과 관련해서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 1998년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의회에서 연설한 내용과 맥락과 본질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자가 달라졌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98년도 인식을 계승하는 차원의 발언이지 이게 뭐 전혀 없었던 이야기라거나 뭐 무조건 일본 입장의 기운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예. 1998년 김대중 연설과 취지에서는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부치 당시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참회, 사죄, 반성 이것을 전제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말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공식 문서화 시킨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꾸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의 한일 정상회담에 여러 가지 이제 비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자꾸만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것과 이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아니 참회와 반성이 있다면 지금 기시다 정부라든지 이전에 거구의 길을 걸었던 아베 정부가 참회와 반성이 있었다면 여전히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해서 한 발 더 나아가 가지고 독도는 고유한 우리 영토다. 예. 또 역사 교과서 왜곡하고 이런 식의 도발을 일본이 하겠습니까? 일본이 여전히 불과 며칠 전에도 전쟁 범죄자들을 함께 모셔놓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겁니까? 지금 일본이 어떤 도발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답은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그리고 외교 노선을 수정하고 대일 외교의 방향을 바꿔야지 자꾸만 그냥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역사의 한 부분을 가져와 가지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억지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모습들이 저는 정말로 이 빈곤한 역사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다. 이런 건 뭐 여러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노력에 비해서 그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의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 지적은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아쉬움은 있죠. 분명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거는 모든 얘기를 할 때 전제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오늘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지금 방문을 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기시다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표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일본에서 4월 달에 선거가 좀 있었고 하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 방문하고 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 그다음에 G7을 통해서 다시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때 입장을 저는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설득을 할 만큼 충분히 했다 안 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들으려고 해야 이게 얘기가 되지. 예. 사실은
설득이 충분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예. 그럼 과연 야당에서는 이걸 들으려 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든 들으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김대중 대통령 얘기합니다마는 그때 당시 얘기했던 거랑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랑 저는 맥락상에서는 크게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게 미세한 부분에 들어가서 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아니면 일본이 오부치 총리와 같은 답이 기시다한테는 없었다. 예. 이런 조금 미세한 부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맥락은 같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서 예.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광 횟집 같은 이상한 해프닝. 무조건 일본 문제 나와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면 흠집을 잡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죽창가로 선동하고 예. 거북선 옆에 놔두고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의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연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아쉬운 거는 분명히 있지만 그 아쉬움은 또 한 번 접어두면서 예.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맞춰서 일본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대통령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여당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지금 한일 관계를 다시 정립해라 주장하는 거는 저는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서 지금 동북아 정세, 그다음에 국제 정세에서 또 외톨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주제는 여당에서 뭔가 질문을 받았을 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지금부터는요, 야당에서 질문을 받을 때 답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있었어요. 양이원영 의원이 주인공이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미국 방문 중에 첫 일정 여러 가지 소화했는데 그중에 넷플릭스 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투자율을 유치한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양이원영 의원은 SNS에 이와 관련해서 생각을 올렸는데 처음에 좀 이상하게 올렸어요. 윤 대통령 넷플릭스에 약 3조 3천억 원 투자한다 해. 왜 투자를 하죠?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합니다. 왜 거기다 투자를 하냐고.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어리둥절했어요. 가만있어 봐. 투자를 어디서 하는데 왜 이렇게 썼지?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거꾸로. 투자를 하는 방향이. 그러자 이제 본인이 파악을 했죠. 삭제가 됐다가 다시 올립니다. 그러더니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4년간 투자하겠다고 했다. 오해했는데 다시 확인했다.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미 뭐 넷플릭스가 다 정해놓은 거 뭐 그냥 얘기만 한 거 아니냐? 뭐 사진만 찍으러 간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첫 번째 입장이 다 퍼져버렸거든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역시 뭐 몇 명 얘기한 게 있는데요. 내용 좀 들어보시죠. 찍겠습니다. 잘 가겠습니다. 하나, 둘.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비상식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본적인 언론 보도마저 거꾸로 읽고 가짜 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당당히 주장하더니 반성과 사과는커녕 도리어 황당한 개변까지 가져오는 양이원영 의원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한민국 제1야당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한탄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정미경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께 이 판넬에 의견을 좀 써주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정미경 전 의원께서는 김남국 의원 이모 발언 이렇게 쓰셨는데 뭐 설명해 주시고요. 도대체 양이원영 의원은 처음에 이 내용을 기사 제목만 본 걸까요? 아니면 보고 싶은 대로 본 걸까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거 좀 추정 좀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공격해야 된다는 게 이제 몸에 너무 배어 있고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꼬투리만 이제 잡히면 아 이거 공격해야지 하다니까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관계가 단순히 하나 틀린 게 아니라 아예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더 황당한 건데 이게 그 김남국 의원이 그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공격할 때 청문회 때 나온 청문회 거죠. 때 사실은요 한동훈 장관 청문회는 민주당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전쟁터였을 거예요. 엄청난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그 수준을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정치권에서는 거의 흑역사로 남았다 지금 이런 평가거든요, 조금.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준비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국민들께서는 엄청나게 준비 많이 하고 왔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을 텐데 거기 이모 교수를 갖다가 이모라고 이제 하면서 아주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제가 볼 때는 이 양이원영 의원이 이번에 그 수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김남국 의원의 이모 발언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다시 회자가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생각이 나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비판해요. 화면으로 하나 소개해드리죠. 여기 이철규 사무총장 이제 강경한 목소리를 냈어요. 여기 뭐 한자로 써 있는데 이 뜻이 이거예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해. 이건 뭐 엄청난 비판입니다. 이거는요. 해도 너무한다. 편집 증상 뭐 아닙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박원석 전 의원님 일단 무조건 비판이 부른 오독 이렇게 쓰셨는데 일단 양이원영 의원 본인의 어떤 실수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 SNS를 잘못 올린 실수로 올린 SNS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을 올렸는데 그 내용도 썩 적절치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시지만 넷플릭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가 비즈니스 파트너는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가 아무리 한국 투자를 권해도 넷플릭스 입장에서 K 컨텐츠가 경쟁력이 없거나 사업적 가능성이 없으면 투자 안 한단 말이죠. 뭔가 사업상으로 뭔가 괜찮아 보이니까 했을 거라는 그럼요. 거 아니에요? 전망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고 어쨌든 대통령이 그걸 독려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 거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혹은 뭐 대한민국 경제 입장에서 나쁠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미 다 결정된 투자 가지고 사진 찍으러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굳이 그렇게까지 또 앞서 또 입장을 본인이 내라. 했던 실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본인 실수를 만회하려는 것도 저는 부적절했고요. 아무튼 요즘 이게 여야 국회의원들도 보면 이게 서로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하고 날을 세우고 비판하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오인하거나 오독하거나 혹은 왜곡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요 양이운영 거는요. 사실은 기사가 있고 기사 보태 온라인으로 보면 댓글이 달리잖아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댓글을 보면 이 댓글을 쓰신 분은 기사 내용을 안 읽고 쓰신 거 아닌가? 약간 잘못된 입장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많은 분들이 오늘 연상되셨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 기사를 보면 잘못 읽기도 좀 어려운 기사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이 내면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 이번에 그 방미 외교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고 싶은 물론 비판받을 요소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비판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실수를 하고 저런 오독을 한 건데 저는 조금 좀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갖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근데 양이원영 의원이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이게 또 민주당 전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당에서의 이 양이원영 의원의 실수에 대한 비난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가요? 설명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요.